네, 10월 22일자 월요일자 신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죠, GCF 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독일하고 이제 한국이 붙어가지고 독일을 깨고, 독일이 원래 유력했다고 합니다만은 독일을 깨고 한국이 이제 GCF를 이제 유치하는데 성에다 경제 효과가 연 4천억 정도 되고 2,0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만은 동계올림픽과는 비기면 약 100배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GC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분야를 관리하는 세계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독일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오히려 한국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역시 이제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표결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다 넣고 했다는 겁니다. 이 MB 대통령이 의외로 그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공사석에 그 MB 외교 비사랄까, MB 외교 여러 가지, 뒷얘기,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역시 MB는 이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사실 탁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 같은 것은 특히나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 완전히 안 되는 건 MB가 다 뒤집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지리라고 봤는가 하고 물으니까 MB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그게 뒤집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프랑스에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프랑스 쪽으로 간다고 통보까지 다 됐는데 어떻게 그게 뒤집어지냐. 그래서 자기는 대표단을 결정되고 나서 대표단을 보냈으니까요. 그게 뒤집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어떻든 우리가 우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건에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이제 팀이 가고 하니까 그쪽에서 감격해서 원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돌려주었다. 그래서 망외의 어떤 소득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비즈니스 라이크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MB의 그 외교력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 라이크한 성격이라는 것이, 글쎄요, 뭐 저는 비즈니스 라이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MB만큼 아주 타고난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놀라울 정도로 말하자면, 부지런하고, 적어도 국가 간 뭔가 교섭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G20 유치라든지, 해관보 정상회의, 그 다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 또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 비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자리를 따낸 거. 소위 MB가 직접 달려들어서 실패한 게 거의 없다고 할 만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같은 건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국제적인 어떤 딜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다 따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런 점은 노무현 당시의 여러 가지 외교하고도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물론 외교가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만은, 떠도는 얘기여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MB가 어디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MB가 노무현 대통령이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숙기가 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의 성품은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치열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국제 무대에서 썩 그렇게 맞는 체질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NLL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망록,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밖에 다니면서 아무 쓸모없는 거, 북한 핵이 뭐 그걸 변호해주고, 그걸 왜 변호해줄 것을 변호를 해야죠. 해줬다고 이제 북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내긴데 뭔가 내놔라 하고 했다는데 참 유치찬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제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나 안철수나 누구나 다 사실 세 사람이 모두 국내용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뭐 아마추어리즘이 그냥 절절히 묻어나죠. 이제 박근혜 대표는 어릴 적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해봐서 좀 몸에 익어 있다고 하겠지만,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 아주 그냥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댐비의 외교적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참 다음 대통령은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는 별로 내놓을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10월 22일자 신문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장하성 고대교수하고 장병석 전 노동부 차관이 이제 함께 배석을 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기사 자체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안철수 일자리 정책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안철수 일자리 정책은 아주 코미디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정년퇴직 문제하고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주장의 자유입니다. 모순이 된다는 주장이 아무래도 이제 말하자면 베이비 부머들의 아버지 세대의 정년을 늘리거나 또 고용을 늘리면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얼마나 줄어드는 것이냐 하고 논란을 벌여보면 큰 영향이 없다. 무슨 소리냐? 큰 영향이 있다.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베이비 부머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관련된 토론을 하는 모임들을 제가 국가 모임입니다. 국가위원회들을 많이 참석을 해봐서 압니다만은 실제로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민간기업은 오히려 베이비 부머와 청년 일자리가 모순되죠. 모순되는 게 적은데,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는 베이비 부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말하자면 해고가 안 되거나 정년이 늘어나면 당장 이 민간 청년 고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안철수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자.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공기업들도 좋아질 거다. 공기업이 좋아지면 경영이 청년 고용을 늘릴 거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정년 연장 이런 걸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레토릭을 구사라, 레토릭 수준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애들 장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10월 21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자리 정책입니다. 하는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 합의기구를 설치하겠다.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또 만들겠다 이런 모양입니다. 합의기구라고 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의기구를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안철수 본인이 많이 활동하던 무슨 여러가지 국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아마 이런 걸 구상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마도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치권이 있고 정부 있고 정치권, 노사,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 등 경제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겠다. 그럼 합의제 행정기구 같은 또 의미를 갖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노사정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조직은 아니고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행정기구죠. 지금 뭐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공병동 캠프에서 고용노동정책 발표회견을 열어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합의와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 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복지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 통합적 일자리 경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이를 통해 100만 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원밀리언 잡이라는 것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흔히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원 밀리언 잡이죠. OMJ입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IMF 직후에 원 밀리언 잡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원 밀리언 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나누기, 근무 형태 바꾸기, 또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 다시 말해서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쭉 이제 연구하고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권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요. 될까요? 4대 보험,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 말하자면 일종의 매칭을 조성해서 영세사업장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주면 국가에서 그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해서 매칭해서 하겠다. 이런 안은 벌써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환경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잘 안 되었죠. 안 되는 이유가 영세사업자 자신들이 싫어하고요. 또 고용된 사람들도 야, 그 돈 있으면 월급을 올려주라. 내가 4대 보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보험 같은 건 이제 부모에 얹혀 있는 사람도 많고, 뭐 국민연금 필요 없어. 내 지금 소득을 월급을 올려줘. 4대 보험 해줄 돈 있으면 내 지금 급여를 더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안철수 선생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둘로 나누거나 그럼 이제 쌍방간에 밀고 당기는 양보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죠. 말이 좋았으니까 대화인데 대부분의 대화라는 게 이제 협상이죠. 야, 너 당신이 좀 양보해. 무슨 소리야? 우린 양보 못해. 우리 이것도 우리의 기본권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청년 고용을 위해 5년 한시의 청년고용 특별조치법.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을 그 단축된 시간만큼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같은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의무화. 이건 뭐 지금도 하고 있죠. 경제총괄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예산 정도로 10만 개 비정규직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교수가 언제 고용을 이렇게 잘 알았나요? 장하성 교수는 증권시장에 가서 미국의 투기자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자리는 이런 정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부의 일자리가 전부 비정규직이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 전부 몇 개냐 해서 기존의 일감을 10분의 1로 줄이면 거기에서 나누기 10분의 1, 10만 개 정도가 새로 나올 수 있겠다. 또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지금 비정규직이 전부 몇 명이나 되냐. 그럼 형태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10만 명이 더 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그 다음에 고용을 차별할 때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겠다.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고용평등기본법, 고용평등은 기본법 사항인가요? 노동관련 기본법,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기본법이 있고, 각 이제 그 기본법에서 파생되는 이제 법률들이 쭉 있는 거죠. 그 고용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고용평등이 또 기본법이 된다? 그럼 그 법률 안에 이제 여성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평등법, 노인고용평등법 이런 개별 법률을 다 또 따로 구체적 이제 법률 체계로 가져간다? 고용평등에 관련된 법률은 지금도 있죠. 근데 또 기본법을 만들고 강론을 가져간다? 뭐 이렇게 그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에 고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법에도 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금 그냥 종합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